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분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나를 위한 3년이냐 타인의 노예로 30년이냐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3년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살면서 남의 노예로 30년 동안 살 것인가. 3년의 선택이 30년간의 주인으로 살 것인지 30년간의 노예로 살 것인지 운명이 결정된다. 어떤 한 분야에 30년 동안 일을 계속 해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전문가, 또 전문가를 넘어서서 또 대가, 달인 이런 소리도 듣기도 하고, 어느 한 분야에 한 30년간 했다 이러면 그래도 어디 가서 명함을 좀 내밀 만한 그런 스킬이 좀 쌓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주변에 흔하지 않고 드무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뭔가를 하면서 지내오는 게 30년 지나가는 세월은 눈 돌아보면 깜빡할 사이에 30년 어느새 지나갔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만 해도 30년의 세월을 10년 단위로 곱씹어서 묵상을 해보면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나는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뒤로 10년 단위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쭉 그 명상을 하면서 점검을 해봤는데, 30년 전에 제가 30년 후에 이렇게 변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상태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30년 전에 나는 이런 길을 가려고 계획을 했느냐? 전혀 계획이 없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았던 거죠. 닥치는 대로라는 게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가 급급하니까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고 그저 하루하루 닥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 방법밖에 없다 하고는 살아왔는데, 30년 후에 내가 이러고 있을 줄은 전혀 머릿속에는 없었던 그 경로였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30년 후에 이런 모습이 돼 있을 거다라고 자기 정체성과 자기 모습에 대한 바람직한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나는 30년간 이런 분야에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의도하고 그것을 준비한 사람과, 얼레벌레 그냥 살다 보니 30년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네 하는 목적이 없는 삶, 부표처럼 떠돌다가 그냥 뭐 아무데도 방향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 삶과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은 천지 차이로 그 길이 달라지죠.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은 그 길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 쓰러지고 쉬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을지라도 그 방향성이 초지일관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은 30년쯤 그 일을 했다 이러면 대가반열에 웬만하면 오르죠. 웬만하면 누구도 그 사람과 견줘서 타의 추종, 타인과 견줘서 뒤지지 않을 만큼의 실력은 갖추고 먹고 사는 건 다 해결된다 할 만큼 자기만의 노하우가 쌓이잖아요. 그 뻔한 길인데도 우리는 그 30년간을 어느 세월에 30년 동안 저걸 하냐, 뭐 이렇게 엄두가 안 나기도 하고, 내 30년 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려고 애초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지도 않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 인생,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30년 후의 내 모습을 설정해 놓고 내가 상정한 상태에서 나는 저런 삶을 살 것이다 하고 그것과 관련된 길들을 꾸준히 뚜벅뚜벅 나아가는 삶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방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뭔가를 이루어도 그 사람은 이루게 돼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또는 뭐 무슨 성공학 개론 또는 자기개발 이런 것들 뭐 많은 부분에서 얘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끝나면 별로 딴 얘기들이랑 다를 바가 없으니까 저는 30년 후의 내 모습, 그걸 위해서 3년간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방향을 단지 정하고 그냥 나아가겠다고 닥치는 대로 30년간 꾸준히 뭔가를 계속해야 된다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3년간을 용맹정진한다 할 때 매진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을 잡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뇌는 계속되는 길들은 어느새 목적을 상실한다 할 만큼 그냥 만성이 돼서 타성해졌거든요. 그런데 3년간만 내가 매진하겠다 하고 10년도 사실은 좀 길다고 느껴요. 그런데 3년 정도는 어떻게 하든 내가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장기 목표를 잊지 않고 내가 계속 떠올리면서 3년간은 내가 뭔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년을 한번 좀 목표를 잡아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 3년간만 내가 제대로 된 나를 위한 준비를 하면 그것이 30년간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탄탄대로의 내 인생의 30년, 그러면 사실 거의 평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내 어떤 한 분야에서 30년을 매진한다는 건 인생의 어떤 자기의 그 대표적인 자기 메인의 어떤 그게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 방향성을 정해놓고 그걸 위해서 내가 3년 정도는 좀 투자를 해야겠다. 그렇게 내가 인식을 한 상태에서, 자, 그렇다면 3년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스킬이라고 할 때 이것저것 기술도 배우고 뭐 교양서적이라든 책도 읽고 남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자기계발서의 수많은 책들을 좀 많이 읽어가면서 3년간 그렇게 준비하라는 얘기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한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30년 동안 갔는데 이 길이 아닌 게 이렇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방향을 정하고 갔지만 그게 알고 봤더니 이게 진짜로 내가 원하는 길이었던가가 불분명해질 수 있거든요. 그 핵심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자기 정체성에 달려있는데 3년 동안을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된다. 3년간을 꼬박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탐구하고 의심하고 집요하게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자기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차린 다음에 자기 조직화,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고 할 때 수신 상태, 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3년간 오로지 그 일에 전념해야 된다. 내가 누군지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을 거기에 맞는 나 자신이 되도록 몸을 만드는 과정, 그게 3년간을 해야 될 일이다. 흔히 이것을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부터 시작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나라 교육이나 세계적인 교육이 아직은 그렇게 단계가 그 정도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 자신을 찾아라, 네가 되라 라고 하는 게 말로만 외치는 구호로 끝나버리고 실질적인 실전 팁들을 실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게 자꾸 자극을 주고 그렇게 도전을 시키는 그런 그게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은 늘 들어봤던 말이니까 뻔한 소리고 맞는 말 같지만 방법을 모른다. 그런데 방법은 몰라도 된다. 이것만 알면 된다. 내가 누군지만 알면 되겠다. 내가 누군지를 찾는 과정만, 그것만, 방법은 몰라도 되는데 그것만 잊지 말자. 내가 누군지를 계속 물어보고 진짜 나를 느끼고 만들고 지키고 가꾸고 돌보고 하는 일로 거듭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어릴 적부터 그걸 확실히 찾고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이 다 들어서 저처럼 60이 넘어서 내가 누구지를 이제서야 찾아가지고 이제서야 내가 누군지를 찾고 가꾸고 만들어야겠다. 거듭나는데 3년을 투자해야겠다 하고 60이 넘어서 해도 늦지 않다. 70이 넘어서 해도 늦지 않고 80이 넘어서 해도 늦지 않다. 3년간만 투자를 하면, 나를 찾는 일에 3년간만 매진하면 그 다음부터는 30년 동안을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게 보장이 된다 이거죠. 그건 뭐 네 말 아니냐, 100% 정답이다.
99.9%도 아니고 100%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본을 알아야 돼요. 이게 근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실컷 내가 일 잘하고 돈 잘 벌고 열심히 사회생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착한 노예, 성실한 노예, 말 잘 듣는 노예, 건강한 노예, 일 잘하는 노예가 돼 있을 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에 대한 방향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고 있게 돼요. 근데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정해지면 나를 위한 삶이 분명해지죠. 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삶, 나 자신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아차리는 것을 3년간만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은 몰라도 되지만 함께 우리가 이거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왜? 다 자기가 각자 가야 되는 길이 다 다른데 공통적인 뭔가의 그 방법이 있는가? 그런 건 없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원하는 삶을 위한 내가 핵심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3년 동안에 자기를 만든다 할 때 나는 누구고 이번 생 나의 최종 내가 바람하지 않는 이상적인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나는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어 라고 하는 게 딱 정해진다면 그 3년 동안을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습관들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인수분해해 보면 핵심 습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쓸데없는 스킬들, 자격증 이런 걸 따려고 노력하는 시간들을 다 없애버리고 필요한 습관 들이는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핵심 습관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면 막 독서 열심히 해야겠다, 뭐 또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물론 다 뻔하게 좋은 어떤 습관들이긴 한데 왜 해야 되는지가 빠져버리죠. 그러니 그 습관을 들이는 거 앞서서 자기 정체성이라고 할 때 자기 인격, 자기 마인드 세팅이라고 하는 자기 근본적인 자기 색깔이 무엇인지, 자기의 기운이 어떤 기운의 색깔이 있는지를 먼저 장착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좀 달라져요. 습관들이라고 하는 게 뭐 흔히 얘기할 때 우리는 습관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뭐 밥 천천히 잘 씹어 먹기, 뭐 정리정돈 잘하기 이런 유들을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습관은 그런 게 아니다. 진짜 습관이라는 건 침착하고 차분하고 느긋하게 여유로워지는 법을 익히는 습관. 이런 게 진짜 습관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육체적으로 뭔가 드러난 어떤 표상적인 뭔가에 드러난 어떤 결과물의 습관이 아니라 분위기라고 할 때 배경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 기운을 세팅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인드 세팅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침착해져야겠다. 그러면 내가 한 땀 한 땀만 나는 집중해야겠다. 이런 것들 이제 습관 들일 때 이게 맞는 키 같은 습관이 그런 것들이 독서나 운동이나 이런 정말 좋은 습관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알고 봤더니 아주 그거는 굉장히 하부단에서 다시 말하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아주 뒷단에 있는 얘기들이다 이거죠. 침착한 게 먼저 만들어지고 꼼꼼하고 섬세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하는 걸 먼저 습관을 들이면 항상 그 자세로 하게 되면 독서 습관도 그것에 다 일환이 되더라.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핵심 습관을 만드는 과정을 3년간 해야겠다. 이것을 내가 완전히 절차기억화 될 때까지 3년 동안은 이것만 주구장창 해보자 하고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핵심 습관을 처음부터 여러 개를 들이겠다고 하면 못 들이거든요. 질려버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숨 쉬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숨 쉬는 것부터 하자. 왜냐하면 숨 쉬는 게 가장 이 건강과도 직결돼 있고 뇌파라고 하는 나의 의식과도 직결돼 있고 하기 때문에 숨 쉬는 것만 내가 조식을 하면서 숨 고르기를 하면서 의식을 알아차리기 형태로 숨 쉬는 것만 내가 제대로 써보자 하고 들숨 날숨 길이만 맞춘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그 숨이 점점 이게 이제 완전히 몸에 익어가는 과정에서 숨 쉬는 거에서 다음 단계로 저절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습관을 3년 동안 내가 뭔가를 하나를 들여야 되겠다 할 때 3년 동안 이것만 하겠다고 하나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알고 봤더니 숨쉬기에서 결국은 운동으로 이게 번져가고 독서로 번져가고 정리정돈으로 번져가고 청소하기로 번져가고 그 다음에 이 명상하기로 번져가고 일기 쓰기 또 아침 루틴 또 취침 루틴 하나하나 습관이 세분화되면서 다양한 습관들이 기본적인 가장 핵심이 되는 배경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 기본 마인드셋, 기본 인격이 기본적인 나의 기운이 먼저 세팅이 되니까 나머지는 따라오더라 이거죠. 그 핵심이 저는 이제 생기유기체를 만드는 과정에 이제 돌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각자 살면서 자기 꿈이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도 다 다른데 내 방법이 다 옳으니까 따라하세요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하니까 방법은 알 필요가 없지만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걸 알고 봤더니 내가 누군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걸 3년간이나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자 세계에 살고 있다라는 말은 물질계를 살고 있다라는 말은 내가 물질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매 순간 매 상황에 우리는 함몰돼서 그 입자를 경험하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매 순간 알아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게 단 줄 알아요. 내가 닥친 그 상황이 단 줄 알고 지금 이 신분이 단 줄 알고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이 단 줄 알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인 줄 아는 어떤 신체,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뭔가의 공간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 이게 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입자가 돼버려요. 물질이 돼버리죠.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그들이 육신이 된지라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된지라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입자가 됐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 여기서 표현은 우리가 에너지 존재들인데 근원의 에너지인 우리가 다양한 에너지의 그 파동으로 여러 가지 입자를 우리가 만들어서 경험하고 있는 존재들인데 물질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현혹될 만한 이게 정말 소중하다라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탁 우리 눈에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가 탁 꽂히게 되면 거기에 마음을 주고 그것과 내가 동일시하면서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상태로 우리가 입자가 돼버려요. 그때 물질이 돼버리고 물질이 된다는 물질화가 된다는 것은 곧 육신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들이 육신이 된지라 할 때 사람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게 사람이라는 말이 참 모호하게 쓰는데 몸덩어리가 돼버렸다 이거죠. 물질 그 자체가 돼버렸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스킬을 쌓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그렇게 신분이 내가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고 함몰될 수밖에 없는 물질계를 경험하는 상태에서는 늘 우리는 입자를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 좋고 이게 유지되고 싶다라는 바람을 가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육신이 돼버려요. 더 이상 에너지인 신분을 잊어버리고 이대로 이 육체대로 이 신분대로 이 상태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계속 이제 끄달리면서 환경에 종속되는 상태로 변해버리죠. 환경에 종속된다는 말은 더 이상 환경을 내가 벗어나서 다른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못할 뿐 아니라 내가 짐승처럼 말 그대로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이 환경에 종속돼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자연의 어떤 한 일부가 돼서 그냥 그 자체 하나의 이름 정해져 있는 뭔가로 우리는 살아갈 그런 상태로 변해버려요. 그때가 육체가 육신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입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그 입자가 되는 순간 환경에 종속된다는 말은 그 누군가에게 내가 종속되고 그 어떤 시간에 종속되고 그 어떤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종속되고 거기에 종속되는 그 순간 나는 그 상태에
이제 함몰돼서 벗어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그것과 동일시 되게 돼 있고 나는 더 이상 에너지라는 신분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건 다시 말하면 노예가 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여기가 좋아서 눌러앉기 시작했지만 지나고 보면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스스로 목줄을 메고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예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 보니 30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일 잘하는 아주 성실한 노예가 돼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많이들 후회하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인생을 산 건가. 허탈해지는 거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내 인생에 내가 뭘 하려고 인생을 살았지 할 때 돌아보면 보람도 없고 가치도 못 느끼는 그런 일에 일생을 보낸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허탈해 하잖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나를 찾는 시간에 3년간을 투자하자. 뭐 핫쌤 같이 낙낙한 사람들이나 3년간을 투자할 수 있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절대 안 돼요. 아니다. 지리산 들어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화두를 붙잡고 계속 고민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거죠. 3년간을 집중적으로 그 고민을 해야 된다. 마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듯이 발악을 하면서 발부둥 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누군지를 절박하게 외치면서 물어봐야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자기가 에너지였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고 내가 이게 소중하다고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입자의 한 부분, 잠시 동안 이것만 내가 이 상태에 있을 뿐인 거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아 나는 파동이었다는 걸 알면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것에 내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 중이구나를 다시 알게 되면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그때 일관성이라고 하는 몸의 일관성이 그때 생겨요. 그 일관성이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성, 일관성을 얘기할 때 내 상태가 안 변하는 게 아픈 상태, 걱정, 근심 상태, 내 몸 상태 이런 게 안 변하는 이유가 내 하나의 상이 그 이미지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내가 항상 그 신체로 리셋되고 복구되는 유전자가 그 세포들을 만드는 과정으로 생산을 그렇게 하는 건데 내 정체성이 바뀌면 내가 바뀐 상태에서의 일관성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다른 게 보여요. 그래서 이 3년이 얼마나 가치 있는 투자인 줄 좀 알아야 된다. 좀 특단의 그 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얘기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레 포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 인생에 내가 왜 사는지를 3년간 고민해 보지 않고 그냥 살 것인가? 그럴 때는 내 스스로 30년간 앞으로 노예 생활을 하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3년 동안을 저는 이제 1000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000일 동안 나는 내가 누군지를 찾아야겠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겠다.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잡은 상태에서 그것을 내가 만들기 위한 하나하나의 부품들은 무엇이 필요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게 필요한 건가? 내가 진짜로 원하고 나아가는 길에 이것이 필요한 건가를 봤을 때 하나도 필요 없는 게 됐을 때 그러면 한꺼번에 다 바꾸라 그러면 힘들 수 있지만 하나씩 바꿔야겠다고 저처럼 그냥 숨쉬기 하나만 바꾸자. 일상생활에서 숨쉬기 바꾸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생업 다 접어버리고 산으로 들어와라 뭐 다 때려치고 그냥 뭐 생계고 뭐고 다 그냥 모른 채 하고 3년간 전념 이러면 못하죠. 못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만 붙잡고 100일만 해보자. 100일만 내가 누군지를 알아차려보자. 일어날 때 잘 때 시도 때도 없이 내가 물어보자 하고 그 화두를 붙잡고 고민을 해보기 시작하면 그 한 가지만 100일 동안 계속 하다 보면 그 한 가지가 다음 한 가지를 끌어와요. 그러면서 서서히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중요한 사람들, 내가 보내는 시간들, 내가 주로 쓰고 있는 물건들과 내가 어디에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지 그런 것들이 다 바뀌기 시작해요. 100일간만 해도 서서히 바뀌면서 시간 쓰는 게 바뀌기 시작하고
200일 넘어가면 사람 만나는 것도 서서히 바뀌고 300일 넘어가면 내 습관들이 하나씩 장착되면서 재미를 느끼고 400일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아주 뭔가 창발하듯이 번쩍번쩍 뭔가 그 도파민이 쏟아질 만한 깨달음 같은 게 쏟아지면서 이제 중독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거 안 하면 절대로 나는 이제는 그 못 견디겠다 할 만큼 그때부터는 이게 중요한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돼요. 내 환경을 테라포밍 해야겠다. 내 삶을 테라포밍 해야겠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바꿔봐야겠다. 하고 서서히 그때부터 내가 무리하지 않고 하고 있는 일들이 서서히 그 무게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500일차 넘어가다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가 방향을 잡았다. 확실히 알았다. 그렇게 그 다음부터는 뚜벅뚜벅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딱 정해지면서 그때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생겨요. 그때부터 이제 1000일까지는 이제 순항을 이제 각격 이제 쭉 이제 이어갈 수 있죠. 왜냐? 그때부터는 뇌가 길이 나버렸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1000일이 굉장히 긴 것 같아도 알고 봤더니 500일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면 이제는 몸이 좀이 쑤실 만큼 이게 삶의 소중한 부분이 돼 있을 뿐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도파민이 막 쏟아지니까 중독 상태로 바뀐다. 그러면 최초 100일이 중요하구나. 이 100일간만 내가 어떻게 잘 버텨보자. 근데 100일 버티는 게 뭐 석 달 열흘인데 석 달 열흘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이것도 못 버텨서 난 작심삼일도 안 되는데요 할 때는 한 가지만 하자. 그래서 3년간만 나를 찾는데 나의 모든 인생을 내 여기에 달려 있구나. 승부가 여기 승부처다 하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3년간만 내가 이 일에 좀 매진해 보자. 그걸 위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함께 해주는 사람들, 이런 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 혼자 할 때는 쉽게 무너져 버리고 이런 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면서 자극을 받는 게 다른 유혹 앞에서 내가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데, 함께하는 도반들이라고 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늘 그런 부분을 서로 피드백을 나누면서 응원해주고 지치지 않게 서로에게 힘이 돼주고 그렇게 자극이 돼주다 보면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아가는 그 상태에서 가는 게 참 쉬워질 수 있다. 기러기 편대가 날아갈 때 편대를 이루면서 날아갈 때 서로의 날개짓의 그 바람을 서로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듯이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런 결심이 생기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단톡방에서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나도 시작했습니다 하고 하트 하나씩만 올리면 된다. 내 나름대로 정한 나의 1000일의 약속을 나는 시작했습니다 라는 나의 모종의 나만의 결심을 신호로 이렇게 하트 하나씩, 뭐 다른 거 안 해요. 우리는 하트 하나씩 올려요. 어떤 무슨 교육에 대한 강압적인 뭔가가 있거나 어떤 구속력이 없어요. 그저 내가 오늘도 나는 잘 실천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스스로에게도 그 응원과 또 자극을 주기 위해서라도 하트 하나 올리는 걸 하고 있어요. 하루에 4번씩 올리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 하루에 4번씩 이제 올리는데, 호흡을 4번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 올리는 분도 계시고, 자기의 그 리듬에 맞춰서 하면 된다. 그런데 이걸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다. 3년간을 내가 나를 찾는 일에, 자기 조직화,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에 내가 매진해야겠다 결정하고 그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먼저 내가 시작해야겠다 하고 그 화두 하나를 붙잡고 시작했을 때 3년이 지나고 나면 30년간 보장된 성공의 삶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견고하게 앞으로는 탄탄대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제가 앞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그걸 확실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지금만 해도 엄청 바뀌었는데
이제 뭐 600일에서 이제 700일도 아직 안 됐는데 662일 차가 됐는데 너무 많은 게 바뀌었거든요. 특별한 게 한 게 없어요. 숨 쉬는 거 하나로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이거죠. 3년간만 나를 위해서 투자하자. 30년간 노예로 살 것이냐, 3년간 나를 위해 투자할 것인가. 개이득이다. 남는 장사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나를 위한 3년 아니면 타인의 노예로 30년을 살 것인가 한번 자극받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사랑합니다.